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죠. 누군가는 말로, 누군가는 성공으로, 또 누군가는 전혀 다른 선택으로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 선택이 세상과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이라면 어떨까요? 아무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관심마저 사라지는 길이라면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를 단식하는 예술가라고 부르며 자신의 삶을 하나의 공연으로 바꿔버린 남자. 프란츠 카프카의 단식 예술가입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단식 예술가 프란츠 카프카.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단식 예술가에 대한 관심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전에는 도시 자체의 운영으로 대규모의 흥행을 벌일 경우 좋은 벌이가 되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전혀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한 것이다. 당시에는 도시 전체가 단식 예술가의 얘기로 가득 찼었다. 단식일이 계속됨에 따라 관심은 더욱 높아졌었고 누구나 단식 예술가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보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나중에는 작은 창살 우리 앞에 며칠이고 주저앉아 있는 예약 신청자까지 있었다. 밤중에도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횃불을 밝히고 참관이 행해졌다. 날이 밝으면 우리는 집 밖으로 운반되고 그런 때에는 특히 단식 예술자를 구경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았다.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가끔씩 있는 흥미거리에 지나지 않았지만 어린아이들은 깜짝 놀라서 입을 딱 벌린 채 조심스럽게 서로 손을 붙잡고 예술가의 창백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다. 예술가는 흑색 트리코를 입고 있었으므로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보였으며 의자마저도 거부한 채 짚을 깐 자리 위에 앉아서는 한 번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한 후에 긴장된 미소를 띠고 질문에 대답하곤 했다. 뼈와 가죽만 남은 팔을 만져보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일부러 창살 밖으로 팔을 내밀기도 하고 그러다가는 다시 무념무상이라는 듯이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우리 안의 유일한 물건인 시계의 초침 소리까지도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더 이상 한눈도 팔지 않고 일심불란으로 반쯤 눈을 감고 앞쪽을 응시하면서 이따금 입술을 적시기 위해 작은 잔에 있는 물을 빨아먹을 뿐이었다. 들락날락하는 구경꾼들 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 선발된 감시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기묘하게도 보통 부족한 주인들이었으며 언제나 세 사람씩 짝을 지어 밤낮 없이 단식 예술가가 몰래 음식물을 입에 넣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며 단식 예술가란 단식 기간 중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명령을 받고 강요를 당한다 해도 절대로 음식물을 입안에 넣지 않는다는 것을 소식통들은 잘 알고 있었다. 예술가의 명예가 그것을 금한 것이다. 물론 감시원들 중에는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근무자들 중에도 더러는 약간 감시를 적당히 하는 게으른 자가 있어서 일부러 멀리 떨어진 구석에 자리를 잡고 트럼프 놀이에 열중하기도 하였다. 예술가를 향해서 우리들은 상관없으니 몰래 가져온 것이 있다면 간단한 음식물 정도는 꺼내 먹으라는 식이었다. 단식 예술가에게는 이런 감시원만큼 괴로운 존재가 없다. 그들은 예술가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 배고픔을 절망적인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예술가는 이럴 때면 종종 자신의 쇠약함을 극복하고 이러한 감시인이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견딜 수 있는 한 전력을 다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예술가에 대한 의혹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거의 소용없는 짓이었다. 노래를 부르면서도
교묘히 잘 먹는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놀라기만 했으니까. 예술가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우리의 창살 옆에 딱 붙어 앉아서 광장의 침침한 불빛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여 흥행주로부터 받은 회중 전등으로 예술가를 비춰가며 감시하는 감시원이 훨씬 좋았다. 눈부신 불빛은 그에게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았다. 물론 제대로 잠을 잘 수는 없었지만 그는 언제든지 어떤 불빛 아래에서도 어떤 시간에든지 10,000원으로 떠들썩한 광장에서도 약간은 졸 수 있었기에 그는 이런 감시인들과 한숨도 자지 않고 밤을 지새는 것을 무엇보다 즐거워했다. 그 패거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방랑 생활을 통한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하고 또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그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도 모두 그들을 잠재우지 않고 자기 옆에 붙잡아 두고는 자신이 우리 속에 먹을 것을 일절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과 그들로서는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자신이 단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그가 계산하는 돈으로 감시인들을 위해 충분한 아침 식사가 듬뿍 운반되고 밤샘으로 지친 건장한 사나이들이 왕성한 식욕으로 음식물에 한꺼번에 덤벼들 때야말로 그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이다. 과연 이 아침 식사에까지도 감시인들이 부당하게 매수당할 위험을 살피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지나친 생각이었다. 그것을 감안하여 아침 식사에 제공 없이 야경을 맡을 생각이 없느냐고 사람들이 감시인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들은 망설이며 머뭇거렸다. 그래도 결국은 자기들이 아직도 의심스러운 눈에 의해 주목받는 상태에서 그대로 머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은 단식이라는 것과는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혐의 중 하나였다. 그 누구도 밤낮으로 계속 단식 예술가 옆에서 감시 근무를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자신의 눈으로 실제로 중단하지 않고 틀림없이 단식이 행해지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오직 예술가 자신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동시에 그 자신만이 결국 그의 단식에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관객일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또 다른 이유로 해서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초췌해진 예술가를 차마 볼 수가 없다는 연민의 정에서 이 구경거리를 경원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사실 예술가는 그의 입장에서 보면 다분히 이 단식으로 인해 그처럼 초췌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보통 어떠한 소식통도 잘 모르는 일이지만 결국 단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 하는 것은 그 자신만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었다. 예술가는 그 사실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했으나 아무도 믿지를 않았다. 사람들은 호의적으로 그것을 겸손이라고 보기도 하였지만 대개는 예술가가 자기 선전을 하고 싶어서 그런다든가 그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사기꾼이라면 무엇인가 단식을 위한 좋은 방법을 터득하고 있기 때문에 단식이 쉬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뻔뻔스럽게 고백하는 신용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모든 비판을 그는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러한 비판에 익숙해지긴 했지만 이 불만은 항상 마음속에 착 달라붙어 있어 그를 괴롭혔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단식 기간 이후에도 그 기록의 증명서가 그에게 교부되기 때문에 그는 자기 멋대로 우리를 떠난 일이 없었다. 흥행주는 단식의 최고 기간을 40일로 한정하고 그 이상은 절대로 어떠한 대도시에서도 단식을 허용하지 않았다. 더욱이 거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대개 40일이라는 기간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점점 선전의 효과가 높아져서 그 거울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적당한 한계였기 때문이다. 그 후로는 효과가 없어져 결정적으로 손님이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이 점에 있어서 도시와 시골이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통상 40일을 최고 기간으로 삼는 것이 가장 타당하였다. 그러므로 40일자가 되면 꽃으로 장식된 우리의 문이 열리고 열광하는 관중이 장례를 메우며 군악대가 음악을 연주하고 2명의 의사가 예술가에게 필요한 검진을 하기 위해 우리 속으로 들어간다. 그 결과는 메가폰으로 장내에 보고되었고 마침내는 추첨으로 선발된 행운의 2 젊은 귀부인이 나타나 단식 예술가를 부축하여 우리에서부터 2 서너 계단 밑으로 안내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작은 탁자 위에 환자용 진미 가요가 정성스럽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이 오면 단식 예술가는 언제나 그것을 거부한다. 그는 자진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자신의 팔을 시중을 들기 위하여 허리를 구부리고 그에게로 내미는 귀부인들의 손에 맡기기는 하지만 이내 일어서려고는 하지 않는다. 40일이 지난 지금 왜 단식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버틸 수가 있는데 왜 바로 지금 단식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상태가 좋은 이때에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인가? 다른 사람들은 왜 좀 더 단식을 계속하려는 그의 명예를 그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가? 그 명예는 그가 동서고금을 통하여 최고의 단식 예술가가 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는 지금도 사실상 다분히 최고의 예술가이지만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무한한 경지에까지, 즉 도달할 수 없는 높이에까지 끌어올리려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단식 능력의 한계를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이처럼 아끼지 않는 찬사를 보내고 있는 대중이 왜 그 이상의 단식을 그에게 허용하지 않으며 그를 내버려 두지 못할까? 그는 다시 계속하여 단식을 할 수가 있는데도 왜 대중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는 지쳐 있었지만 집 위에서 자세를 바로잡았다. 이제 벌떡 일어나 음식상 앞으로 나가야만 한다. 식사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났으나 귀부인들 앞이라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은 애써 참았다. 그리고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친절했지만 사실은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귀부인들의 눈동자를 가만히 올려다보고는 가늘게 여윈 목 위에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는 머리를 옆으로 흔들었다. 그때 평소와 같은 격식대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흥행주가 와서 잠자코 음악 소리가 요란해서 말은 할 수 없었다. 단식 예술가의 팔을 머리 위로 쳐들었다. 그것은 마치 이 지프에 앉아있는 신의 아들인 이 불쌍한 순교자를 하늘이여 굽어 살피소서 하고 손짓으로 부르는 것 같았다. 사실 단식 예술가는 순교자였다. 다만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순교자이다. 흥행주는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는 것처럼 아주 정중한 손짓으로 이것 보라는 듯이 단식 예술가의 말라빠진 몸을 안아 올렸다. 그러고는 슬쩍 흔들기만 해도 예술가의 다리와 상체는 저절로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동안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진 귀부인들의 손에다 그를 넘겨주었다. 이미 단식 예술가는 모든 것을 체념했다. 머리가 가슴 위로 숙여지고 아래로 굴러 떨어질 것만 같아서 정신없이 버티고선 몸뚱이는 빈 껍질처럼 보였다. 자기 보존의 본능에서 다리는 양무릎을 꽉 붙이고 서 있었지만 마치 발을 딛고 있는 곳이 땅이 아닌 것처럼 헛발질을 하고 있었다. 그의 발이 애당초 찾고 있었던 것은 현실의 지면이었다. 그러자 신체의 중량 전체가 물론 매우 가볍기는 했으나 한 귀부인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시중을 들면서 몹시 허덕거리며 명예스러운 역할이 이런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우선은 적어도 자신의 얼굴을 단식 예술가에게 닿지 않게 하려고 될 수 있는 대로 목을 옆으로 길게 빼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무래도 잘 되지를 않았다. 한편 운이 좋은 반대편 귀 부위는 조금도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매우 흡족해하는 모습이었으므로 곤경에 빠진 귀 부위는 다시 부들부들 떨면서 작은 뼈의 묶음과 같은 예술가의 손을 자기 앞으로 가져오려고 하다가 장내에 있는 관객들이 그것을 지켜보며 왁자지껄하게 들끓기 시작하자 끝내 참지를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조금 전부터 대기하고 있던 한 사원과 교대를 해야만 될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곧 식사 차례가 되었는데 실신을 한 듯이 정신이 몽롱한 단식 예술가의 입에 흥행주가 먹을 것을 약간 흘려 넣어 주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수도자에게서 관객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 우스꽝스럽게 짓거려댔다. 이윽고 겉으로 보기에 마치 단식 예술가가 흥행주에게 잠깐 속삭이기라도 한 듯이 이것을 건배하는 말이 관중을 향하여 외쳐졌다. 악대가 한 차례 우렁차게 나팔을 불어 만장의 감격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끝나자 산회를 알렸다. 흩어지면서 이 사건에 대해 불만을 외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단식 예술가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해서 그는 규칙적으로 한숨을 돌리는 휴식을 취하면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 외관상으로는 빛나는 영광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찬양을 받으면서 생활했지만 그러나 그는 대체로 묵뚝뚝하였고 언제나 우울했으며 또 그것을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침울해졌다. 어떻게 그를 위로해 주어야 했을까? 그를 위하여 어떤 바람직한 일이 남아 있었을까? 어느 땐가 한 번은 어떤 친절한 사람이 나타나 그를 동정하면서 그가 우울한 것은 틀림없이 단식 때문일 거라고 그에게 설명하려고 했다. 그때는 특히 단식 기간이 상당히 진척되었을 무렵이었는데 그 설명에 단식 예술가는 경노하여 갑자기 야수처럼 우리의 창살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줄을 지어 늘어서 있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흥행주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즐겨 사용하는 해결 방법이 있었다. 모여든 관중 앞에서 그는 단식 예술가를 위해 변명을 하였다. 배불리 먹고 찾아온 여러분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단식을 하게 되면 화를 곧잘 내게 된다. 그것만 생각해 주신다면 단식 예술가의 행동을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하여 흥행주는 이 단식 기간보다도 더 오래 단식을 계속할 수가 있다는 단식 예술가의 주장을 대변하는 일장 연설을 하고 그 비상한 노력과 훌륭한 의지와 위대한 자기 부정을 찬양했다. 흥행주는 자신의 연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함께 팔고 있는 여러 가지 사진을 관중들에게 보이기까지 하면서 그것으로써 한눈에 가볍게 이 주장을 일축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즉, 그 사진은 단식 예술가가 어느 단식의 40일째 침대에 누워 찍은 것으로 야위다 못해 당장이라도 꺼져 없어질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진실을 왜곡하는 견강부회가 이 사나이에게는 흔히 있는 버릇이었는데 예술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언제나 다시 심한 기억의 쇠퇴를 느낄 뿐이었다. 이전에 단식이 가져온 결과가 그 원인인 것 같았다. 이 무지한 세상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도 그는 실증을 내지 않고 언제나 훌륭한 신념을 마음속에 지니고 호시탐탐 창살 옆에서 흥행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사진이 나올 때마다
그는 창살에서 떨어져 나가 한숨을 쉬면서 집 위로 쓰러졌다. 그러면 안정을 되찾은 관중은 다시 우르르 몰려들어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도 2, 3년이 지난 후에 이때의 일을 다시 회상하면 종종 자신들도 그 까닭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해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세월 동안에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굉장한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거의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다. 좀 더 깊은 원인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캐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명성을 누려온 단식 예술가는 오락을 찾는 대중들이 갑자기 자신을 떠나 다른 구경거리를 찾아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 흥행주는 다시 한번 어디에선가 옛날처럼 인기를 끌어볼 수 없을까 하고 거의 유럽 일대를 그와 함께 돌아다녔다. 모든 것은 허사였다. 이상스럽게도 서로 의논이라도 한 듯이 어디를 가나 단식 흥행을 싫어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었다. 물론 이런 사태가 일조일석에 벌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이제 와서 늦게나마 당시 그 인기의 비등 속에서 주의를 기울이진 않았지만 역시 숨기지 못할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난 것을 상기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 방위책을 강구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언젠가는 다시 단식의 흥행시대가 온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현재의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인 위안거리도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단식 예술가는 어떻게 해야 좋다는 말인가? 수많은 관중들에게 둘러싸여서 환호를 받았던 그 인간은 초라한 소도시의 흥행장에 나갈 수도 없었다. 다른 생업으로 전향을 하기에는 예술가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았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단식이라는 것에 너무나도 열중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와 유일무이한 짝이었던 흥행주와 헤어지고 자신은 어느 큰 공마단에 고용되었다. 그는 자신의 성을 잘 내는 성질을 다치지 않기 위해 계약서의 조건 같은 것은 따지지도 않았다. 대공마단에는 연중 잇따라 도태와 보충을 반복하고 있는 수많은 인간, 동물, 대도구, 소도구가 있어서 어느 것이든지 어느 때라도 사용할 수가 있었다. 단식 예술가도 또한 물론 그에게 알맞도록 조심스러운 요구이기는 하지만 요구가 있으면 그 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이 특수한 경우에는 고용되어 있는 것은 단지 단식 예술가 자신만이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알려진 그의 이름도 함께 고용된 것이었다. 게다가 그의 특기는 나이가 들어도 감퇴되지 않는 특색을 지니고 있어서 이 예술가는 이제 전성기가 지나고 한물 갔기 때문에 안정된 서커스에 틀어박혀 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예술가는 완전한 확신을 갖고 나는 예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단식을 해보인다고 단언했을 뿐만 아니라 만일 내 뜻에 맡겨준다면 그것은 당장 약속이 성립되었다. 나는 이제야말로 비로소 세상을 놀라게 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물론 예술가는 흥분을 해서 곧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시대의 풍조라는 것을 생각하면 장사꾼들의 실소만을 자아낼 주장이었다. 그러나 결국 단식 예술가로서도 그런 실정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우리 속에 들어간 자신이 결코 핵심 연기자로서 공모단 무대 항복판에는 놓여지지 못하고 밖에 마곡간 근처에 하여튼 사람들이 가장 잘 다니는 장소에 놓여진 것을 당연히 일로서 인정하고 있었다. 커다란 글씨로 선명하게 쓰여진 선전 문구가 우리를 둘러싸고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그대로를 광고하고 있었다. 관중들이 연애의 막간에 동물을 구경하라고 마곡간 쪽으로 쇄도해 오면 관중들은 거의 틀림없이 단식 예술가가 있는 곳에서 잠깐 멈출 뿐 바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었다. 좁은 통로를 통하여 목적하는
마곡간으로 빨리 가려고 뒤에서 밀려오는 사람들은 왜 도중에서 사람들이 발걸음을 잠시 멈추는지를 모르고 있었으므로 좀 더 오래 그곳에서 바라보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모두가 좀 더 오랫동안 그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본래 같았으면 당연히 생활의 목적으로서 단식 예술가가 이 구경꾼들이 쇄도하는 시간을 고대했을 터인데 도리어 그 시간이 오는 것이 두려워 몸을 떠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도 처음에는 이 막간에 대하여 다소 기대를 걸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황홀한 기분으로 밀려오는 군중 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완강한 거의 의식적이기도 한 자기 기만으로도 이 경험에 대하여 맞서 싸울 수가 없었다. 그는 그 군중들이 목적하는 곳이 모두가 예외 없이 오직 마곡간이며 그곳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멀리서 보면 그것은 역시 황홀한 광경이었다. 군중들이 그가 있는 곳까지 다가와서는 편을 나누어 서로 앞을 다투고 뒤엉켜서 아우성치는 소리가 갑자기 귀먹을 정도로 그의 주위를 에워쌌으니 말이다. 한쪽은 침착하게 그를 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으며 그것이 결코 진심이 아니라 단시 심심파적으로 반장난이었기 때문에 곧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지만 또 다른 한쪽은 오직 무엇보다도 마곡간으로 달려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대군이 지나고 가면 그 뒤를 따라 나고병들이 다가온다. 이 사람들은 그럴 생각만 있으면 이제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쳐다볼 수도 있으련만 그들은 한눈도 팔지 않고 부지런히 큰 걸음으로 동물 구경을 위해 늦을새라 지나간다. 그 중에는 극히 드문 일이지만 어린아이를 거느린 아버지가 찾아와서 단식 예술가를 가리키며 이것은 무엇이라고 아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행운도 없지는 않았다. 이 예술가는 말이다. 예전에도 역시 지금과 비슷하기는 하였지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욱 큰 구경거리였단다. 라고 아버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면 아이들은 평소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들어보지 못한 일이었으므로 아무래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단식이란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공연히 장난스러운 눈길을 빛내며 새로운 미래와 좀 더 행복스러운 시대의 비밀을 미루어 추측하는 것이었다. 그런 때면 단식 예술가는 곧잘 지금 그가 있는 장소가 이런 마곡간 근처만 아니었다면 만사가 조금은 나을 터인데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공마단 사람들은 그것을 간단하게 결정해 버렸던 것이다. 마곡간에서는 냄새가 발산되고 짐승들이 밤중에 소란을 피우며 맹수에게 먹힐 날고기가 눈앞으로 운반되고 또 먹이를 줄 때 짐승들이 울부짖고 하는 일들이 그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하여 끊임없이 무겁게 짓누른다는 사실 따위는 그들에게 문제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아예 감독에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청혼조차 하지 않았다. 아니, 차라리 그는 어느 편인가 하면 언제나 짐승들 덕택으로 그 구경꾼들을 분배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 군중 속에서 때로는 그의 고객도 있었으니까. 만일 그가 억지로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는 오직 마곡간으로 가는 통로에 방해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어서 이번에는 어느 구석자리에 처박혀 버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물론 그는 작은 방해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방해의 정도도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단식 예술가가 사람들의 눈을 끌어보려고 색다른 행동을 해도 사람들에게는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이 익숙한 정도에 따라 그의 평판은 좌우되고 있었다. 그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능력껏 단식을 해보이기를 원하였고 또 사실 그대로 해보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구하려 들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의 옆을 그냥 지나쳐갔다. 시험 삼아 누구 한 사람을 붙들고 단식에 대해 설명해보라. 느낄 줄 모르는 인간에게는 알려주려고 해도 소용없다. 아름다웠던 선전 문구는 더럽혀져서 읽을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찢어버렸지만 누구 한 사람 갈아붙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단식 일수를 기록하기 위해 붙여놓은 작은 숫자판도 처음에는 신경을 써서 매일 새로운 기록을 써 붙였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언제나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 처음 일주일이 지나자 이 간단한 작업을 맡은 개원 자신이 실증을 내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단식 예술가는 지금 예전에 꿈꾸었던 대로 단식을 계속해서 당시 예언했던 대로 무난히 기록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지만 누구 한 사람 그 일수를 계산하는 사람이 없었고 바로 그 단식 예술가마저도 이미 그 날짜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심사는 험악해졌다. 그럴 즈음 한 번은 어떤 게으름뱅이가 무의식 중에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는 그 낡은 숫자를 무시하고 사기꾼의 속임수라고 욕을 한 일이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무관심과 거기에 부수되는 악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더없이 어리석은 허위였다. 왜냐하면 단식 예술가 자신은 지금도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지를 않았으니까. 그는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세상이 그를 속이고 그의 보수를 빼앗아 가버린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여러 날이 흘러 그런 상태도 끝장이 났다. 하루는 어느 감독이 우리를 발견하고는 왜 이렇게 쓸모있는 우리를 썩은 짚을 넣어둔 채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느냐고 고용인들에게 물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지만 마지막에 겨우 한 사람이 숫자판을 알아본 덕으로 단식 예술가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모두 함께 막대기로 짚을 헤치고 보니 그 속에 단식 예술가가 있었다. 이건 뭐야? 여전히 단식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하고 감독이 물었다. 도대체 그 단식은 언제 그만두는 거야? 용서해 주게, 친구들. 하고 단식 예술가는 모기 같은 소리로 속삭였다. 감독만이 귀를 우리의 창살에 바짝 갖다 댔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 물론 자네를 용서하고 말고. 감독은 그렇게 말하면서 손가락을 그의 이마에 대고 돌리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술가의 현재 상태를 암시해 주었다. 연중 끊이지 않는 단식으로 자네들을 놀라게 해주려고 생각했었네. 하고 단식 예술가는 말했다. 그야 우리들도 놀라고 있지. 하고 감독은 말하면서 가까이 갔다. 그런데 모두들 놀라지 않는 것이 좋겠어. 예술가가 말했다. 그렇다면 놀라는 것은 그만두지. 하고 감독이 말했다. 도대체 왜 놀라지 않는 편이 좋다는 거지? 그것은 나는 단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말이야. 나는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어. 하고 예술가가 말했다. 자, 생각해 보게. 감독이 말했다. 도대체 당신은 왜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지? 결국 나는 말이야. 하고 단식 예술가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작은 머리를 약간 쳐들자 입을 맞추듯이 입술을 뾰족하게 내밀어 감독의 귀에다 바싹 대고는 조금 더 말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속삭였다. 나는 말이지 맛있다고 생각되는 음식물을 찾아내지 못했던 거야. 맛있는 음식이 있기만 하다면야 일부러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는 짓 같은 일은 하지도 않았고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배불리 먹고 지냈으리라고 생각해.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러나 그의 흐려져가는 눈동자에는 아직도 좀 더 단식을 할 수 있다는 이미 그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굳은 확신의 빛이 열어 있었다. 자, 치워버리게! 감독이 그렇게 말하자 단식 예술가는 집과 함께 매장되었다. 그리고 그가 있던 우리에는 한 마리의 어린 표범이 들어왔다.
오랫동안 황폐됐던 우리 속을 이 야수가 뛰어다니고 있는 것을 보자. 아무리 둔감한 사람이라도 시원스럽고 밝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표범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감시인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표범이 좋아하는 먹이를 부지런히 날라다 주었다. 표범은 그가 누리던 자유마저도 그립게 생각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찢어서 가죽으로 만들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필요한 것이며 무엇이든지 갖추고 있는 이 고귀한 육체는 마치 자유마저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치열의 어느 사이엔가 자유를 묻고 있는 것 같았다. 생에 대한 환희가 그 목구멍으로부터 관중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열기를 토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관중들은 그것도 극복하고 우리 주위로 몰려들어 잠시도 떠나려 하지를 않았다. 어떠셨나요? 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굶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프카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나 노력은 과연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의미가 있는가?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는 그것조차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인가? 이 작품은 단순히 한 사람의 금식 이야기가 아니라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예술가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그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 차이를 결정하는 건 어쩌면 세상이 아니라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단지 음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의미를 붙잡으려 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과연 세상에 닿을 수 있었을까요? 요즘 시대에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3일째쯤엔 누가 배달 치킨이라도 넣어줬을 것 같지 않나요? 그만 좀 굶고 이거라도 드세요 하면서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를 지켜보는 관객이었다면 그의 예술을 끝까지 이해하려 노력했을까요? 아니면 아이 그냥 밥 좀 드시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